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에 서울과 김포, 강화, 파주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우리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출격한 공군 항공기도 추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예방대책 마련과 사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대상자로 결정했는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사실상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조리돌림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국경의 빗장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한 대는 수도 서울까지 날아와 3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 군에 포착된 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나섰지만 북한 무인기 5대는 우리나라 영공까지 내려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이 중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범했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인천 광어도 부근에서 활동하다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항적이 끊겼습니다. 특히 서울까지 침투한 무인기는 3시간가량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대는 우리 군의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상응 조치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투입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기 도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공중완충구역을 침범한 만큼 남북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유유히 누비는 동안 우리 군은 이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공격도 안 받았는데 추락했습니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합참은 오늘 현장 부대들을 방문해서 무인기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강화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허술한 대비 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인기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요격 시도를 활발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허를 찔렸고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다고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 쪽으로 우리 무인기를 비슷한 거리만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오늘 현장 작전 부대들을 방문해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지만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원인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 11시 39분 강원도 원주 8 전투비행단 인근 횡성군 묵계리에서는 공군 전투기 KA-1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요. 여기서 뭐 소리가 펑 나.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확 보고서는 이제 얼른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펑 하고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주 그냥 불길이 시커먼 게 아주 막 올라닥치더라고.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제때 탈출했지만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나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600m 거리여서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공군은 KA-1 전투기가 기지에서 이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서 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30편의 항공기가 제 시간에 뜨지 못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항공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오후 1시 18분 김포공항, 1시 22분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금지했습니다. 군 당국의 이륙 중단 요청에 따라 항공기 이륙을 통제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군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이륙 중지 요청은 받았고요. 4시 10분경에 다 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선 제주 등 국내 항공편 20편이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선 10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상황이 해제되면서 오후 2시 6분 두 공항 모두 운항이 재개됐지만 모두 30편의 항공기가 1시간 가까이 이륙이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아닌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법원은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어젯밤 11시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다른 1차 책임기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의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편 반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1차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참사 당일 최 과장이 낮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고 밤 11시 이후 상황을 알고도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이어 지자체 인사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과 29일 이틀에 걸쳐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 보고가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29일엔 대검찰청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한 여야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격적인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요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제 연장 안건과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등의 심사 법안 상정을 놓고 부딪힌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11월까지 아무 말 안 한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어떻게 같은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 안을 올리자고 합니까? 안 된다고. 국민의 간사가 합의 안 해주면은 한동에서 필요한 법안도 올리지 못. 국민의힘은 연장근로 논의는 찬성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의도 상당 기간 이뤄져 왔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해 심사하는 건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름과 달리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라며 연장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물류의 체계,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일몰시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선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도 외압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라며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담은 웹자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행태가 선동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입법부가 사법적 행위인 재판과 유사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 검사로서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공개한 정보 중 사진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된 정보로 다시 배포하겠다며 공개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왜 이 대표와 함께 자폭하려 하느냐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야말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 어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일 예정된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엔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조사 방식과 일정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십니까?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잇따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 룰에 이어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주자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유흥수 전 의원을 위촉하고 이번 주 내 선관위 구성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안을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고 3월 8일 날 전당대회 개최일도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초 후보자 등록과 예비 경선을 거쳐 중순부터는 합동 토론회와 TV 토론회를 엽니다. 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최종 지도부 선출은 비대위 임기 만료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당대회 룰과 시간표가 확정되자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자 장 의원은 김 의원을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며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전과 세종을 돌며 중원 당심 공략에 나섰고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실명 공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 사면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진행된 심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내일 0시 사면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6년 1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노조는 영세회사 근로자 같은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 같은 시스템을 노조들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기업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회사가 46.3%로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1.6%, 30인 미만 사업장의 0.2%를 크게 웃돕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인이 상장 기업의 회계, 경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사에서 2023년을 연금과 교육개혁까지 합친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신년사는 질의응답이 없는 대통령 연설로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신년 회견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소통 방식은 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력 44만 9천 명의 2.8%인 12,442명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어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 의결됐습니다. 통행료 수납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축 규모가 큽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이를 통해 연간 7,6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틀 전인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던 옷장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일 음주운전 피의자와 다툰 뒤 실종됐던 택시기사였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택시기사 A씨가 6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아빠의 그 평소 말투나 이런 게 아니고 전화를 하니까 친절해 보이니까 이상하다 그런 거죠.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옷장 안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한 30대 피의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피의자와 A씨가 만나게 된 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피의자의 차량과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고 피의자는 집에 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A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된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캄캄한 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던 일당이 있었는데요. 해경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는데 차 안에선 환각 파티용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잠복 중이던 해경이 차에서 내려 검은색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 세웁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뒤따르던 다른 해경 차량이 도주로를 가로막자 이번엔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잠복 중에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는 모습입니다. 입고 있던 점퍼까지 벗어던지고 도주한 남성은 결국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선원이었습니다. 버리고 간 점퍼와 타고 있던 차량에선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과 함께 마약을 운반하던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도 붙잡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잔로하고 페이스북 내용을 삭제해서 저희들이 매수자들에 대한 그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인 2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60채에 가까운 주택을 갭 투자로 보유해온 20대가 숨지면서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 유사한 사건이 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갭 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세 송모 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집주인이 임대기간 도중 사망하면서 빌라왕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비슷한 피해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락이 끊기거나 보증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건은 646억 원으로 빌라왕의 2배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 사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파악하고 또 특별 단속을 하고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몇 배는 더 뿌리 깊고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최근에 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태국에 머물다 귀국한 남성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뇌에 먹는 아메바로 불리며 치사율이 무려 97%에 달하는 파울러자유 아메바에 감염된 건데요. 더운 곳을 좋아하고 사람의 코를 통해 들어오는 일종의 기생충인데 국내에선 첫 감염 사례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자유 아메바입니다. 기온이 높은 지역에 호수와 강, 온천에서 서식하는데 46도 더위에서 가장 잘 자라고 65도까지도 생존합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지면 포낭형으로 모습을 바꿔 퇴적물에서 살아남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이 아메바에 감염된 사망자를 처음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서 4개월 동안 체류한 50대 남성으로 지난 10일 귀국 당일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응급실로 옮겼다가 10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수영을 하거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코로 들어가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 치사율은 97%입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태국에선 지난해 한 건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요.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2017년 전국 상수원 조사 당시 6개 지점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의 열애설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상대 연인이 영국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해 지인 소개로 만난 영국인과 송중기 씨가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송중기 씨가 지난 9월 한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케이티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4년생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한 배우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매체들도 송중기 씨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좋은 인연을 찾아서 꼭 행복하길 바란다며 축하를 보내고 있다네요. 성탄절날 영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방송 프로그램은 뭐였을까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 오후 3시에 방송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연설이었다는데요. 여러 TV 채널을 통해 무려 1,070만 명 가까운 시청자가 받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20여 년 전 기록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사전 녹화된 이번 성탄절 연설에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인들로서는 65년 만에 새로운 군주의 첫 연설인데다 첫 성탄절 연설이기도 해서 관심이 쏠린 거란 분석입니다. 모두가 새해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대학 교육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시위대에 물대포까지 쏜 겁니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탈레반은 모든 여학생의 대학 교육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날부터 곧장 수도 카불의 대학 정문에선 무장 경비원들이 여학생의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대생들이 복장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남학생과 접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아프간 곳곳에선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물대포도 등장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는군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 등 총 8일을 격리해야 하는데 1월 8일부터는 재택 격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역 관련 요구사항도 간소화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의 빗장까지 푸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就是新冠单纯的新冠病毒肺炎这部分患者就越来越多了。年龄段呢，就是从最开始的这种超高龄的到75岁到80岁。 하루에만 3,700만 명이 감염되고 20일 동안 2억 4,800만 명이 확진됐다는 방역당국의 내부 문건도 퍼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약품을 낱개로 판매하거나 일본, 홍콩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해열제를 사재기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HO is very concerned over the evolving situation in China, with increasing reports of severe disease. WHO가 중국 내 새 변이 출현을 경계하는 가운데 중국은 3년간 시행한 제로 코로나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날씨가 몹시 추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겨울왕국입니다. 100년 만에 온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요. 폭설로 최소 55명이 숨졌고 대규모 정전에 이어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눈에 파묻힌 채 도로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식당은 건물 전체가 눈과 고드름으로 뒤덮였고 자동 세차 기계는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휘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We are in a war. This is a war with Mother Nature. This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most devastating storm in Buffalo's long storied history of having battled many battles.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시에서 숨진 주민 25명이 추가로 발견돼 미국 전역에서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18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데 이어 가스관이 얼어붙으면서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혹한은 차가운 북극 기류가 남하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만나 강력한 저기압성 폭풍으로 발전한 결과입니다. 역대급 강추위가 미국을 덮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이 길거리를 서성입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를 버스 세대에 태워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두고 떠난 겁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민주당 소속 기관장이 있는 지역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이송하는 방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볼리비아에 재정비가 한창인 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곳을 장식할 새로운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구조 자체가 작업에 영감을 준다네요. 재정비가 한창인 볼리비아의 한 버스터미널. 에펠탑을 건설한 프랑스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이 디자인한 건물인데요. 처음엔 기차역으로 지어졌지만 이후 세관 창고로 쓰이다가 1980년대 초부터 버스터미널로 쓰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쳐 리모델링에 들어갔는데요. 프랑스와 볼리비아의 예술가들이 건물 외벽에 걸릴 다채로운 벽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두 6개의 작품이 벽에 전시될 예정인데요. 세계적인 건축가와 신진 예술가들의 만남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기대되네요.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유럽 최고의 보석 박물관은 지난 2019년 영화처럼 강도가 들어 보석들을 훔쳐갔는데요. 베를린 운하에서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단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네요.
베를린 운하를 수색하는 이 잠수부들은 모두 독일 경찰들입니다. 드레스덴 박물관의 보석의 방, 그린볼트에서 보석을 훔친 강도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 중인데요. 그린볼트는 독일 아우구스트 2세가 수집한 세계 최고의 예술품을 모아놓은 보물의 방입니다. 지난 2019년 1조 3천억 원대의 보물들을 도둑맞았는데 이후 보물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베를린 운하에서 단서를 찾은 겁니다. 역대 최악의 도난 사건, 도난 맞은 보석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담담한 표정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는 조금은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에 둥글게 모였습니다. 다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데요. 이곳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지하철역입니다. 키이우엔 연일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에도 공습 경보가 이어졌고 지하철역에 대피한 사람들이 캐럴을 부르며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모습입니다.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따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음란물로 규정돼 그동안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방침을 바꿔서 어제부터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여성 신체를 성적 대상화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온 건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관세청이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성인 전신 형상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청이 번번이 패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48건 중 관세청 패소 확정 판결이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이고 관세청 승소 판결은 2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이겼고 미국, 영국, 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성계 등은 여성 성인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도 문제없다는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수입 허용 이후에도 어떤 법률로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도 만만치 않아 한동안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법적 소송으로 번진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권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이나 음성, 이름에 대해서도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는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섣부르다며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신체와 이름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특성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관련법이 없어 유명인들의 이름 등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는 인격표지 영리권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즉 인격표지 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인격표지 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용을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위자료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좀 발전적으로 계속 고찰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 영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같은 크기라 해도 화질이나 음향에 따라 TV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대비 성능을 조사해봤더니 중저가 제품의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의 가성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 진열대 앞 많은 제품 앞에서 소비자 고민은 깊어집니다. 직원 설명도 들어보지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사이즈랑 디자인하고 그다음 화면이 괜찮은지 가격은 일단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과 성능 모두 천차만별인 TV.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좋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TV 6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고가 제품이 화질이나 음향 모두 중저가 제품보다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최대 5배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소비자가 고가 모델을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 시청 화질인 SDR 영상은 고화질 영상에 비해 고가 제품과 중저가 제품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안으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보니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면 중저가형 TV도 시청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중저가 제품은 LG나 삼성보다 중소기업 제품의 가성비가 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은 고가형 LG전자 제품만 우수, 나머지는 보통에서 양호 수준으로 비싸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음악 시간에 우리 가곡을 배웠지만 요즘은 배우는 곳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공연과 앨범까지 가곡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음악계가 힘을 모으면서 가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물 밑에 선봉선하여 금강의 살을 잃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서러웠던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가곡이 울려 퍼집니다. 작곡가 홍남파 선생이 이 땅에 가곡을 싹 틔운 지 100여 년. 홍남파 선생을 기리고 한국 가곡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가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연 보면서 옛날 추억도 되새기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시에 음악이 결합돼 문학성 있는 성악곡인 가곡은 역사가 100년이 지났지만 80년대 이후 대중음악에 밀려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일상을 담아낸 노랫말과 웅장한 성악의 깊이로 무장한 가곡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기념 공연과 성악가의 새 앨범 출시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에 거기 멜로디가 들어가니까 더 감성이 깊고 생각을 또 깊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는 이번 신규 앨범에 도종환 시인과 김효근 작곡가의 작품을 활용한 가곡을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감정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전 세계 성악가들이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해외 음대에서 한국 가곡으로 연구 발표회가 열리고 관련 학과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가곡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질 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엔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대작 뮤지컬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입증을 받은 작품부터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까지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세기 영국, 아내와 딸을 억울하게 잃은 이발사의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잔혹한 이야기 속의 블랙 코미디의 유머를 담아낸 뮤지컬 스위니 토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년 전 이 뮤지컬로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미도가 돌아오면서 관객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6살 더 먹고 하게 된 거거든요. 작품과 배우가 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스위니 토드랑 제가 인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전설적인 작곡가 베토벤도 200년 만에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로 되살아났습니다. 청력을 잃고 방황하던 베토벤이 한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박효신과 박은태 등 최고의 배우들이 베토벤 역을 맡았습니다. 월광과 운명 등 베토벤의 원곡을 그대로 가져와 뮤지컬 음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Musikkultur entsteht, dass es neue Ideen gibt und insofern ist vielleicht auch vieles im Musical revolutionär gewesen und Beethoven war ein großer Musikrevolutionär und das wollen wir natürlich auch zeigen. 최근 영화되기도 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웅도 3년 만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초연의 물랑루즈와 오리지널 팀이 찾는 캐츠 등 연말연시 뮤지컬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철원과 제천이 영하 16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7.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1.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추위 속에 여전히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인천과 충남, 전북도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1도, 대전은 영하 8.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역도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